조국 전 대표인데요. 조국 혁신당 내의 성비위 그리고 그 성비위를 대처하는 혁신당의 자세 등등이 논란이 돼서 지도부가 사퇴했습니다. 그 과정에서도 이 당내 지휘부에서 2차 가해 발언하는가 하면 2차 가해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을 두둔하는 발언에서 뭐냐 정말 이런 논란이 일었죠.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는 걸 두고도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많다고 합니다. 들어보시죠.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피해자분들 의견이 전달되거나 혹시 반영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출범 과정에서 이제 의원들이 논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.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. 가능성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정도로 드리겠습니다. 10페이지가 넘는 손편지를 곡진하게 써서 보냈는데 이 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제3자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. 외부인이든 내부인이든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조국 전 대표께서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조국 전 대표의 아무래도 의견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고요. 좀 수평적인 어떤 구조의 그런 비대위원장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지금 이 조국 혁신당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 알렸는데도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. 모른 채 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. 급기야 최근에 조 전 대표가 낸 입장을 보면 당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전직 비대위원장 출신도 강하게 조 전 대표를 비겁하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 어떻게 보십니까? 김관선 변호사님.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조국 1인 정당 아니에요. 뭐 실질적으로는 아주 급주된 정당이죠.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지도부가 왜 사퇴했죠? 지금 성추행, 성비위와 관련해서 제대로 이걸 처리를 하지 못한 거잖아요.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피해자들의 2차 가해가 계속 왔단 말이에요.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너무 이게 후폭풍이 심하니까 지도부가 자진 사퇴하는데 이 사건이 제대로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중심제를 처리하지 못한 중심에 누가 있죠? 조국 전 대표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책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대표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도부가 사퇴하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전 대표를 앉힌다? 당사자가 비대위원장으로 온다. 그렇죠. 논란의 당사자가. 본인이 직접적인 2차 가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이걸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조국에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조국은 사실은 뒤로 물러나 있고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죠. 그런데 조국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사태를 해결하겠다? 왜 그런 생각을 이제 도대체 이해가지 않고 더 가관인 것은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조국이 돼서 칼에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는 또 그런 걸로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. 이게 제대로 정당인가 이런 생각이 있고 너무 조국 전 대표가 좀 안달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일단 지난 8.15 석방 때 파격적으로 사면됐지 않습니까? 석방되지 않았습니까? 그때 누구나 다 이구동성 한 얘기가 뭐였어요? 자중하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하였는데 그런 게 아무도 없었잖아요. 그러고 피해자 측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 일정부터 빨리빨리 한 다음에 나중에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뭐 전라도 돌아다니고 뭐 여기 포항 돌아다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. 자기 정치하는 거죠. 피해자고 당에 있어야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. 별 문제가 되겠어? 이제 몇몇 피해자들의 그냥 뭐 쓸데없는 아우성이다.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걸 보여요. 지금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손편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. 누가 요즘 새에 손편지 보냅니까? 그 정도로 간절했다는 의미예요. 손편지를 또 한두 장도 아니고 뭐 10장 이상 써서 보냈다고 한다면 그럼 거기에 답을 해줘야죠. 답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처리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가해자 중심주의로 처리가 돼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과오와 업이 어떻게 보면 본인은 나는 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미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힘을 미칠 수 없는 비당원에게 왜 손편지를 보냅니까? 왜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교도소까지 보내는 거예요?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회피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인데도
아직도 조국 전 대표는 이제 회피성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마 본인은 비대위원장 또 하고 싶었을 거예요. 조국 전 대표 스타일로 보면. 그래서 뭔가 비대위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뭐 조국 혁신당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국 전 대표가 힘이 있고 1인 체제의 정당이지만 거기서 이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. 당 내에서 조국 비대위 딜레마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능력과 추구 내부 사정까지 잘 아는 인사는 조국밖에 없다. 이번 사태가 본인 책임인데 비대위원장은 어불성설이다. 조기현 변호사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. 네. 이 조국 혁신당의 이번 성비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물러났는데 조국 비대위 체제를 두고 지금 갑론을박이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러니까 정치인 또 지도자급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상황인데 사실은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긴 해요. 근데 실제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 진심으로 충원을 한 장영승 대표의 말처럼 당분간 언론의 플래시를 피하고 자중하고 밑에서 아래에서 당원들을 만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자 측에서 조국 전 대표는 안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문제에 사실상 직접 가해자 이런 건 아니지만 문제를 적시에 그러니까 늦어도 사면 복권 이후인 8월 15일 이후에 해결했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으로 이미 거론이 되고 있는 이상 네네.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적 위기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때 사면 복권 이후에도 보여주는 광폭 행보에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왔잖아요. 좀 천천히 가셔도 될 텐데 이번 달 아니면 내년에 어떤 정치적 운명을 당장 결정 지어야 될 것처럼 저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가야 되냐 했을 때도 같았지만 이번에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에 나설 때는 아닌 것 같다. 오히려 밑에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정치적 메시지로서가 아니라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좀 김호흡으로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. 아마 전면에 나서는 순간부터 조국 혁신당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당에서도 의원들이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. 제가 볼 때는 비대위원장은 적절하지도 않고 안 하실 것 같습니다. 네. 조국 전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 책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성비위 사건 발생했을 때 옥중에 있어서 당무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다라고 이른바 해명을 한 거죠. 당원이 아니어서 못했다. 그러자 시민단체가 조국, 최강욱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성비위 묵인 등 성폭력 처벌법 위반,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최강욱, 이규원, 2차 가해들 그리고 성비위 묵인과 관련한 혐의로 조국 전 대표. 마침 오늘 스튜디오에 여가부 장관 출신의 김정은 의원 나와 계십니다. 여가부 장관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? 조국 전 대표와 최강욱 씨. 일단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는 소위 진보 진영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저렇게 몇 개월씩이나 묵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. 그리고 조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옥중에 있으나 옥 밖에 있으나 그 비대위원장이거나 당원이 아니거나 조국 당이 다 자기 당 아닌가요?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 직위가 어디냐 상관없이 조국 전 의원이 결심을 하면 그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결심 자체를 안 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옥중에 있었다? 당원 아니다? 그걸 핑계라고 됩니까? 온갖 정치 다 하고 온갖 쇼 다 해놓고선.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조국 당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. 피해자다. 예. 그런데 지금 피해자에게는 관심이 없어요. 비대위를 누가 하느냐? 누구한테 관심이냐? 야, 조국이 비대위원장 하는 게 낫겠어. 기다렸다가 11월 달에 전당대회 당대표 하는 게 낫겠어. 야, 이번에 조국이 피를 묻히는 게 낫겠어. 아니야, 이번에 피비린내 날 때는 떠나가 있는 게 낫겠어. 이런 식으로
야, 피해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만나가지고 보호해야 되고 이 피해자들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의 마음 아픈 걸 풀어줘야지라고 피해자를 놓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조국, 앞으로 봐도 조국, 뒤로 봐도 조국. 이러니까 해결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지도력이 땅에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. 뭐냐면 사실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전달이 안 되는 당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 경우는 실무진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조국 당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이 생각이 괜찮으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고 결정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달을 하려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전달은 되는 당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묵살하잖아요. 예. 완전히 묵살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지도력이 무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도 뭐냐면 나는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회피하거나 뭉개려고 시간 뜸들였던 거 아닙니까? 지금 보니까 10장 넘게 편지 썼는데 답장을 안 해줬다고요?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저렇게 쏜 편지 쓰고 기자회견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조국 당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그런데 전달이 됐는데 무시가 됐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리 보좌를 잘해도 이거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지 않나.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국 의원이 지금이라도 피해자 중심으로 결단하면 비대위원장 아니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